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항상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각오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믿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충격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려면 이 굳은 결심, 각오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무지하게 걸어다니고 무지하게 달리고 미친 듯이 운동하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2년가량 찍고 있는데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저의 삶이 매우 잘 나가지 못하고 시궁창 같고 힘들고 막막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넘쳐나나 라고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의 그냥 과정이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것이 정말 안 좋겠다, 안 좋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남들이 힘들 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은 점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왠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좀 조심하고 대비하고 좀 대응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대비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좀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며 지내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론 외롭고 때론 서럽고 때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현재의 삶을 좀 잘 살아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괴롭냐라고 하지만 따져보고 또 얘기 들어보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훨씬 더 어렵게 산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또 되돌아보며 참 고맙고 감사한 것들도 많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잘 지나왔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누구나 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해진다고 하는데 겁날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겁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두고 보고 또 따져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또 살 궁리를 하고 살 방도를 찾다 보면 또 아주 더디지만 또 나아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라고 하는 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좀 더 잘 나오고 싶다라고 발버둥 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요즘 와서 좀 더 많이 느낍니다.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네 삶에 좀 많은 고민들을 이제 불러일으키죠.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 금융 요청했고 국가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보철강부도, 산미, 진로, 기아,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었죠. 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외환위기에 휩싸였죠. 국가 부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IMF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위기가 우리의 주변을 들이우고 그 위기의 그 정도가 좀 더 깊은 것 같죠. 안 좋은 뉴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섭죠. 겁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밥을 굶는데 아파트 따위가 웬 말이겠습니까? 개또라이들도 늘어나고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전부 뒤통수 치고 양아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죠.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빚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절약하고 아끼며 사는 게 왜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려 합니다.
한국은 살기가 여전히 좋고 일본보다는 아직 이 살아갈 여력이나 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닥칠 미래를 잘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듭니다.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네 삶이 더 빨리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중요하죠. 예사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산시장도 많이 안 좋고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죠.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꽤 엄난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답이 없어서 조심하고 대비 대응을 해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밥을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뉴스밖에 없고 지금 더 우려스럽죠. 집값이 내려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직장을 잃어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 무서운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출금리가 3%를 이렇게 부담하다가 6%가 되면 2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2%대 금리에 벌렸는데 6%가 되면요. 대출 금액이 3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1.5%로 빌렸는데 만약에 대출 금리가 6%로 되면요. 부담해야 되는 수준이 4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대출이 없는 사람들 버틸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이 더 궁지로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꽤 우려스러워 꽤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굶는데 아파트 따위가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대출 안 나오면 아파트 못 산다. 대출 안 나오면 생활조차 유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빚쟁이들을 더 많이 뜯어먹고 빚쟁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곳이 금융권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025년부터 제2금융권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